네, 그러면 학습 목표 다 읽어보았으니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기해 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어떤 사람이 공을 밀고 있을 때 이 공을 밀고 있는 손과 공이 닿아 있는 이곳을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라고 하고, 힘의 크기를 이렇게 화살표, 힘의 방향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은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시점과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벡터라고 했었습니다. 학습지에 우리 벡터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다 적으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이 벡터량으로 표시되는 이 힘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할 때 이 두 힘을 합치는 힘의 합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물체의 힘 F1과 F2 이렇게 두 개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합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합력은 구해보면 왼쪽으로 향할까요? 오른쪽으로 향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향할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의 합성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힘이 존재할 때 두 힘 벡터를 평행사변형의 양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시점에서 그 작용점에서부터 평행사변형의 반대쪽 대각선까지 합력 벡터를 그리면 이게 합력이 된다라고 힘의 합성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 벡터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물리의 원에서 전기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1쿨롱짜리 9개의 전전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부호의 전압끼리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우리가 배웠었나요? 맞습니다. 청력이 작용한다고 배웠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엔 반대 부호의 전압끼리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인력이 작용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두 전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무엇에 반비례하였다고 우리가 배웠었나요? 여기 그림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죠. 아까와 다르게 우리가 뭐가 표시되어 있나요? 둘 사이의 거리인 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R에 반비례했었나요? 아니죠. 이거 주의했어야 했습니다. 이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거리의 제곱이라고도 학습지에 적어주겠습니다. 네. 또 두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아까는 반비례했었는데 이번엔 비례하는 것이 또 있었죠. 무엇에 비례하였었나요? 힌트를 보면 전기력 벡터가 엄청 길어졌는데 아까 어떤 게 달라졌었나? 지금 살펴보면은 전하량이 달라졌네요. 이 두 전하량의 크기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학습지에 두 전하량 크기의 곱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복기했던 이 전기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점전하 사이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F라고 말해 볼게요. 그 F는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둘의 전하량 크기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비례 관계를 우리가 발견했었습니다. 이 비례 관계를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이번 시간에 새로 배운 내용이 쿨롱 법칙이라고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쿨롱 법칙. 좋습니다. 자, 이 쿨롱 법칙을 우리가 말로 풀어서 방금은 배워봤어요. 뭐에 비례하고요, 뭐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수학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비례 관계,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를 소문자 R로 표시했고
각각의 전하량을 Q1, Q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하니까 분모에 들어가고 두 전하량의 곱은 분자에 들어가고 저거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례식을 쓰면 다 끝인가요? 아니죠. 이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Q2가 2배 되면 전기력이 2배 되겠네요. 아니면 거리가 2배 되면 전기력은 4분의 1배로 줄겠네요. 이런 비례 관계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정확히 몇 뉴턴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몇 뉴턴인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변을 같게 만드는 비례상수를 정해줘야 하죠. 비례상수를 우리는 쿨롱상수 K라고 부릅니다. 이 쿨롱상수 K를 도입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쿨롱 법칙의 수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에 쿨롱 법칙의 수학적 표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아래 빈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쿨롱 법칙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는 K R제곱분의 Q1, Q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K가 위에 있는 우리가 정한 비례상수, 즉 쿨롱 상수라고 부릅니다.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비례상수, 즉 쿨롱상수 K는 단위가 뭐여야 될까요? 왼쪽은 힘, 오른쪽은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양변의 단위를 뉴턴으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그 쿨롱상수 K가 바로 단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힘 F는 뉴턴이고요. 단위가 이 Q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이고 R 즉 거리의 단위는 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쿨롱상수 K의 단위가 무엇일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리를 잘 싸매서 구해 보세요. 분자가 쿨롱이면 분모가 미터인데 좌변 미터이 되려면 K가 분자가 쿨롱이면 양분이 될까요?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양분이 돼서 양분을 지워주고 좌변 미터이 남아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아직 다 못 구해본 사람?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힘내면 다 구했을 거라고 믿고 다 구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앞에 선생님이 말하는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쿨롱상수 K의 단위는 못 구하신 분들은 혹은 틀리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것대로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뉴턴 미터 제곱 분의 R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뉴턴 미터 제곱 아니고요. 자, 이거 R 제곱 수정하겠습니다. 자, 뉴턴 미터 제곱 분의 쿨롱 제곱이라고 자, 쿨롱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실수했어요. 쿨롱 제곱입니다. 여기 R 제곱 아니라 마지막에 붙였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쿨롱 법칙을 배웠습니다. 쿨롱 법칙은 이 두 점 전하 사이에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었고 그 전기력은 두 점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 R 그리고 각각의 전하량의 곱 Q1, Q2, R 제곱 이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그걸 비례식을 쿨롱 상수 K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쿨롱 법칙 공식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배웠던 어떤 공식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나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고 심지어 그림도 이거랑 비슷하게 있어요. 바로
중력을 다루는 만류인력 법칙이었습니다. 만류인력 법칙의 공식이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생겼었죠. 똑같이 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했었고, 그리고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했었죠. 그리고 앞에는 등식으로 만들기 위한 중력상수 G라는 게 붙어 있었습니다. 형태가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알기 위해서 우리 만류인력 법칙 공식을 한번 아래 다시 한번 학습지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뉘기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쿨롱 법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쿨롱 법칙을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 학습지에 있는 거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릴 건데요.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잘 못 풀겠는 학생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기 시작하세요. 상혁이 좀 어려워요? 잘 풀고 있어요? 좋습니다. 준호 잘 풀고 있어요? 잘 안 돼요? 1번 자 봅시다. 우리 아까 쿨롱 법칙 뭐라 배웠죠? 자, 5에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두 전화량의 크기고 그러면 지금 2쿨롱이고 1쿨롱이니까 두 곱하면 그렇죠? 2쿨롱이죠. 분자 2쿨롱 정도 2쿨롱이 제곱이 되겠죠. 분모에는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아무래도 그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전에 배운 내용 복습했을 때 힘의 합성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 내용을 잘 한번 떠올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우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다들 이번 문제를 잘 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나는 아직 1번 문제를 못 풀었다. 손. 1번 문제. 네. 문제가 X제로라는 거. 왜냐면 X 문제에서 그 구한 정의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1로 밝히는 중이죠. 그거를 구해보는 2K. 2K가 되고 있는 거 뭐라고 써요? 2의 부채를 써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이제 이만큼 4분 정도 풀 시간을 다 줘서 한번 다 못 푼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선생님이 푸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들 잘 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같이 1쿨롱 플러스 2쿨롱 이렇게 두 개의 전자나가 2m의 거리를 띄워놓고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력을 구할 때 우리 아까 쿨롱 법칙을 사용하면 쿨롱 상수 K 적어주고 분모는 거리의 제곱
분자는 두 개의 점전하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적어줬었죠. 단위는 우리가 쿨롱 상수랑 미터 제곱 분의 쿨롱 제곱 이걸 다 단위를 계산하면 결국 뉴턴이 나오니까 뉴턴으로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K 뉴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에서 1K 뉴턴을 우리가 F0라고 표기하기로 했었죠. 그럼 얘는 몇 F0죠? 2분의 1 F0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답을 2분의 1 F0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더 복잡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풀면 우리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X축에 A, B 점전하가 플러스 1콜롱, 마이너스 1콜롱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C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만큼의 전기력이 작용하느냐 이걸 구하는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참 예쁘게 줬죠. 마이너스 1m, 1m, 1m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점 A와 점전하 A와 점전하 C 사이에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2m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C와 B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루트 2m로 구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 둘 사이의 거리 왜 구해야 하는데요? 자, 왜 구해야 하냐면 A가 C에 미치는 전기력과 B가 C에 미치는 전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쿨롱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일단 A가 C에 미치는 전기력은 둘이 서로 같은 부호를 띠는 전하니까 청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과 하늘색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을 미칠 겁니다. 그 크기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쿨롱 산수 쓰고 분모에는 거리의 제곱 그리고 분자에는 전하량의 곱 적어주는데 1쿨롱 1쿨롱이니까 1이죠. 그래서 쭉쭉쭉 정리하면 2분의 1 F0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A가 C에 미치는 전기력을 2분의 1 F0라고 적으면 우리 B가 C에 미치는 전기력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게 대칭적이니까 아래 방향,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 F0만큼 전기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서 여기 이 2분의 1 F0 위에 2분의 1 F0 아래 이 두 힘 벡터가 서로 90도로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결국에는 합성한 합력 벡터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합력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1대1 대 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를 마찬가지로 써서 2분의 1 F0의 루트 200 즉 2분의 루트 2 F0라고 우리가 전 C가 최종적으로 작용받고 있는 전기력의 합력을 이렇게 크기를 구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 쿨롱 법칙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었을까요? 이해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 바로 다음 개념인 전기장을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어렵네.